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반도체에서 전자의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전공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듯이 전하 운반자들의 어떤 운동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 방정식, 즉 equation of motion을 우리가 세워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자의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유효 질량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거기에 반도체에 걸어준, 외부에서 걸어준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을 지게, 이 텀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럼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전자가 격자에 의해서 부딪히게 되어서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저항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든 전공이든 그 운반자의 전하 운반자의 이동도에 대해서, 모빌리티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 줄이 이제 3개 있다고 할 때 U를 V를 E로 나눈 것이다. 전기장을 우리가 특별히 걸어줬을 적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걸어준 전기장에 대해서 어떠한 속도를 가지고 가느냐, 그럴 적에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이제 이게 제로라고 볼 적에, 즉 거의 힘을 받지 아니하고 그 내부를 그냥 움직이는 상태에서 진행한다고 볼 적에, 이거와 이 V가 없다고 볼 적에 이거와 이거이 같다고 두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될 적에 M 스타분의 E 타워가 된다고 했다. 그래서 운반자의 이동도는 그 운반자의 어떤 유효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아무래도 무거우면 잘 못 움직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타우라는 이 충돌 시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물질들마다 당연히 다르고 상태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충돌하고 나서 그 다음 충돌까지의 시간, 간격인데,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잘 이동한다는 거죠. 안 부딪히고, 그죠? 그래서 이 타워가 길면 길수록 이동도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 게 이제 홀 이펙트였는데,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반도체의 주 운반자가, 전하 운반자가 뭔가를 알 수가 있다고 했고요. N 타입이냐 P 타입이냐, 그러니까 전자냐 전공이냐, 아니면 진성 반도체인 경우는 같은 숫자로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존재하는 주어진 조건에서 운반자의 농도는 또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이제 홀 이펙트라고 했는데, 역으로 그것을 가지고 그 홀 이펙트를 이용해서 홀 센서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홀 저항의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할 적에 이 B라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마그네틱 필드의 세기를 결정할 수 있다,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센서라고, 그렇죠? 아까 충돌 시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충돌 시간이 타워라고 이렇게 주어졌을 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전기 전도도는 n분의 2제곱의 타워 n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하고 당연히 그 이동도하고는 당연히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m 스타가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워는 아까 말씀드린 충돌 시간입니다. 충돌 간격이죠. 충돌 사역, 충돌 상격. 그래서 그게 길면 길수록 전기가 잘 흘러간다, 전기 전도도가 높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전기 전도도는 또 흘러갈 어떤 캐리어의 농도가 크면 클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시그마가 커진다 하는 걸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우리가 그 4장인가요? 드루드 이론을 알 적에 홀 이펙트에서 나왔던 테이블입니다. 그로부터 우리가 어떤 물질의 밸런스 밴드가 어떻게 되는가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베릴리움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 홀 이펙트로만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밴드 효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impurity conductivity에 대해서 이제 도느냐 accept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서 impurity를 우리가 생각할 적에 도너라든지 accept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줄 적에는 사실은 우리가 도핑이라고 그러는데, 도핑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반도체에서 어떤 전기전도도라든지 이런 전기적인 특성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첨가해주는 그러한 불순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N타입이니 P타입이냐 말을 붙이는 이유는 그 의도적으로 N을 만들기 위해서 또한 전자의 충분한 농도를 갖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N타입이라고 하고요. P타입은 오히려 역으로 반대로 홀의 농도를 충분히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한 불순물을 첨가해 줄지게 그걸 우리가 도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줄기에 도너가 있다. 도너라는 것은 전자를 준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같은 4조 원소에 체외각 전자가 한 개 더 있는 5조의 불순물을 넣어줄 적에 도너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포스페이트, 아르세나이드, 안티모니 같은 경우를 넣어주는데요. 잘 보시면 이러한 구조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하얀색은 지금 실리콘에 있는 공유 결합을 뜻한다. 근데 실리콘 대신에 어떤 사이트에 AS를 넣어주면, 아르세나이드를 넣어주면요. 이것은 당연히 5족이기 때문에요. 마이너스가 여기 마이너스가 한 개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래 마이너스 한 개 더 있는데 한 개가 굉장히 떠돌기가 쉽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는 이제 엑세스 차지가 플러스 차지가 되고요. 여기에 엑세스 일렉트론이 이제 아르세닉 아톰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왜냐면은 이 한 개가 나가야지 체외각이 8개가 되어서 안정된, 좀 안정된, 준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그것을 우리가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보다 보면요. 여기가 당연히 이제 밸런스 밴드가 되고요. 여기는 컨덕션 밴드입니다. 그럴 적에 도너 레벨이라는 것이 에너지의 도너 레벨인데 그게 어디서 생기냐면요. 요 ED라는 여기 생깁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밸런스 밴드의 제일 위에를 제로로 잡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의 제일 아랫부분을 우리가 EG로 잡을 수가 있는데 EG를 우리가 그래서 밴드갭 에너지라고 했죠. 그죠? 밴드갭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너 레벨의 에너지는 어디에 있냐면요. ED만큼의 차이를 두고 그 컨덕션 밴드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 전자가 많이 오게 된다는 거죠. 아르세나이드가 한 개 있는 만큼 여기 전자가 한 개 있고 또 다른 데도 넣겠죠. 그죠? 그래서 아르세나이드에 전자가 이렇게 있는 레벨이 있는데 그것은요. 전자가 여기 떨어져 나가기 전에 사실 9개가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실리콘에서 온 4개가 있고 AS 자체에서 5개가 있잖아. 5족이니까요. 근데 9개는 여기에 동거하기가 불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한 개는 떨어져 나올 그러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요. 얘는 떨어져 나온다는 말은 요 컨덕션 밴드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상태가. 공간에서 어떻게 떨어져 나온다는 의미가 우리가 컨덕션 밴드로 가는 거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예를 들어서 뭐 도너나 억셉트 랩이 아니라도 여기에 밸런스 밴드가 있고요. 여기에 컨덕션 밴드가 있지. 여기에서 전자가 일로 한 개가 가는 것도 우리가 실리콘에서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실리콘이 있을 지 여기 전자가 한 개 있던 것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 여기에서 한 개 일로 올라간다 그랬죠. 상태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나와 있는 자유로운 전자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스페이스에서 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그림에 의하면은 전자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을 공간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려놨다. 여기에 전자가 한 개 있던 것이 떨어져 나와 여기 가 있으니까 여기는 원래 중성이었는데 플러스가 엑세스 플러스 차지가 있게 되죠. 근데 이 전자가 지금 원래 어디 있었냐면 에너지적으로 보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바로 컨덕션 밴드의 바로 아래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조금만 올려줘도 열 에너지를 받아서 얘가 일로 다 올라가 버려요. 그 말은 아르세나이드가 군데군데 많은데 거기서 전자들이 한 개씩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자들은 전도전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에너지 레벨즈 오브 도너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도너들의 어떤 상태들에 대한 에너지 레벨들을 한번 보면은, 그래서 주계와 주계가 내오는 전자는 수소 원자와 같다, 그죠? 왜 그러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한 개씩 플러스와 마이너스로서 어떤 주계를 보니까 똑같다. 그래서 수소 원자에서 우리가 모델로 보면은 전자의 궤도 반경과 이온화 에너지를 볼 적에 뭐 전자 반경, 원자 반경은 mE 제곱분의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E0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n 제곱분의 마이너스 뭐 13.6 일렉트론 볼트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안에서 근데 이제 쿨롱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이러한 궤도 반경이나 이온화 에너지는 사실은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의 그 쿨롱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4파 입실론 제로분의, 그래서 입실론 제로 R분의 E 제곱이 뭐 어떻게 원운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운동 에너지와 어떤 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지금 반도체 안에서는 우리가 이 입실론 제로가 아니라 이제 입실론 분의 1만큼 해야 된다. 왜냐면 유전율이 이제 진공이 아니고요. 진공이 아니고, 이런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여기 플러스 차지하고 마이너스 차지가 이게 비어 있잖아요. 그죠? 비어 있으니까 진공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아르세나이드에 있는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전자가 있는데, 이놈들은 큰 반도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반도체의 유전율을 만큼 이렇게 해줘야지 맞다. 그래서 우리가 A 도나는 이렇게 되는데, ME에 그러니까 유효 질량을 놓고 E 제곱분의 4파 입실론 제로 E 제로, 그러니까 입실론만큼 더 해줘야 된다. 유전 상수만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보니까 이거 그대로를 이용해 보니까 ME분의 ME 스타가 되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아마 ME 스타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ME 스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실론만 남는다. 왜 그런데요, 교수님? 여기 AB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ED도 마찬가지다. 이 도너도 이거 그대로 가져오니까 이런 형태의 우리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ME를 0.1M으로 넣으면요, 거의 0.1M만큼 넣으면은 그 M분의 ME하고 그 다음에 그걸 나누기 2의 입실론의 제곱을 보통 뭐 실리콘 같은 경우를 넣는다든지 이걸 해보면은 10의 마이너스 한 3성이 나온다.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3성이 나온다. 그렇게 되겠네요. 왜냐면 n분의 ME가요, 여기 n분의 ME라면 10의 마이너스 1성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또 입실론 제곱으로 나누니까 한번 입실론이 한 뭐 10 정도 된다면 10의 마이너스 3성이 나오겠다. 그죠? 그렇다고 할 적에 이러한 것들을 근사적으로 내가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도너 레벨의 에너지를 밀리 일렉트론 볼트의 그러한 규모에서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리콘 베이스에 아까 전에 여기 나와 있듯이, 앞쪽에 나와 있듯이 뭐 포스페이트나 아르세나이드, 안티모니 같은 걸 넣어주면은 우리가 도너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요 ED가 어느 정도 될까 이거를 대충 계산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우리가 한번 보면은 여기서 그래서 포스페이트, 아르세나이드, 안티모니를 넣어주니까 실리콘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계산을 해보니까 45mV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르세나이드의 경우는 49mV 나오고요. 안티모니 같은 경우는 39mV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자 반경, 약간 그 그림에 의하면은 뭐 이 정도의 거리가 되겠다. 그죠? 이 정도의 거리가 되겠죠. 그죠? 이 정도의 거리가
수소 원자 모형을 우리가 보는 거니까 그 거리가 30옹스트롱 정도 된다. 그러니까 원자가 한 30개 정도 아니 30개까지는 아니죠. 한 10개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거의 존재하는 그 규모에 존재한다. 그 다음에 우리 제르메니움 같은 경우에 포스페이트를 넣어주니까 12 정도 되고 12 밀리일렉트론 볼트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르세나이드가 되는데 우리가 실리콘하고 제르메니움을 보니까는 제르메니움 같은 경우가 더 낮죠. ED가 더 낮잖아요. ED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요게 더 낮다는 건 요 밑에 제르메니움 같은 경우 여기에 그 포스페이트 같은 경우에 레벨이 생기고 한 3배쯤 더 가서 실리콘 레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제르메니움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 표에 의하면은 제르메니움 자체가 더 도너의 스테이트에 있는 그 전자가 전도전자로 되기가 쉽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12 밀리일렉트론 볼트만 더 있으면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그림에 의하면은 여기서 요만큼이 더 있어야지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대충 계산해 본 게 이건데 이 같은 경우에 제르메니움 같은 경우에 12 밀리일렉트론 볼트가 있으면 되고요. 이거는 45 밀리일렉트론 볼트다. 근데 단위가 지금 밀리일렉트론 볼트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실리콘의 밴드 갭이 1.12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밀리가 아니라. 그렇다면 밀리일렉트론 볼트가 1120이잖아요. 그죠? 1100. 1100에 비해서 45 이런 것들은 되게 작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그림에 있어서 이것이 1100일찍에 요게 40몇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그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이 도너 레벨이라는 요거는요 바로 밑에 컨덕션 밴드 밑에 바로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실리콘 같은 경우 이게 1100인데 요게 4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5분의 1 정도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27분의 1 밑에 이 27등분 해가지고 바로 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근접해서 사실 있는 건데 그렇게 그리기에는 이걸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띄워놔서 그러는데 도너 레벨은 굉장히 컨덕션 밴드의 바로 밑에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 다음에 AD는 도너 반경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림에서 이러한 이게 플러스 차지가 있는 수소 원자의 핵이라고 그런 모델이라고 보고 마이너스 차지가 어디 있나 이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30옹스트롱이고요. 실리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굉장히 하이탁이 붙어 있는 거니까 그죠? 제르메니움 같은 경우는 느슨하게 붙어 있다고. 85옹스트롱이라 떨어져 있네요. 굉장히. 그거는 당연한 게 실리콘 같은 경우는요. 실리콘 베이스는 껍질이 어쨌든 제르메니움이 더 커요. 그래서 핵의 차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을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력을 더 작게 미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느슨한 거리 80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에 입실론 분의 1만큼 우리가 감소한다 했기 때문에 요게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입실론 제곱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입실론 제곱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입실론 제곱이 되니까 실외가 3성이 되니까 미리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데 그래도 입실론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이렉트 컨스탄트를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5.5고요. 실리콘이 11.7이나 돼요. 근데 제르메니움이 더 크죠. 15.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모에 제곱으로 들어가니까네 더 여기가 실리콘보다 더 커지니까네 분모가 더 커지니까 이 숫자 자체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작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게 작아지니까 이건 또 커져요. 이거는 왜? 분자에 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E는 이 입실론 제곱이 이 입실론 제곱이 분모에 있으니까네
이게 커질 때 입실론이 커질 적에 더 작아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는 AD 같은 경우는 도너의 반경 같은 경우는 입실론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메니움이 실리콘보다 1.5배 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크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실리콘, 저메니움 두 개만 비교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그게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리콘 두 개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도너의 경우 P타입의 반도체인 경우에 도너 레벨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럼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 그 다음에 또 도너의 그 반경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아주 근사적으로 러프하게 계산을 해봤는데 다음으로는 이제 impurity conductivity 중에서 accept인 경우에 자 불순물을 넣어주긴 넣어주는데 이제는 밖에 그거를 넣어준다. 그러면은 이제 베이스를 실리콘으로 보고요. 아까처럼 똑같은 그림인데 이제는 베이스를 사족원소 실리콘이나 뭐 이런 실리콘이나 절메니움에 3족을 첨가해 줄지 이제는 최외곽 전자를 3개를 넣어줄지게요. 3개를 가지고 있는 놈들을 넣어줄지게 대표적으로 보론이나 알루미늄, 갈리움, 인디움 같은 게 있다. 그럴 적에는 이제 우리가 밖에의 어떤 그 에너지 준위가 형성이 되고요. 왜 밖에란 accept란 말을 붙였냐? 전자를 이제 받는 거예요. 전자를 받는다는 말은 그 전자가 이제 운반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자를 주고요. 이제는 다른 데서 플러스 차지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표현이 뭐냐면 여기에 원래는 3개가 있었는데요. 그죠? 보론이 3족이잖아요. 근데 실리콘에서 4개가 나오고 보론은 원래 3개 있었어요. 원래. 그러면 저기에 몇 개의 전자가 있었죠? 7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가 어디서 더 오면은 8개가 돼서 안정하게 되겠죠. 그러나 원래 7개가 있을 때 여기 중성이었어요. 근데 한 개가 더 오니까 excess 차지, 마이너스 차지가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여기에서 8개였는데요. 한 개가 가버리는 바람에 이제는 여기는 전자가 한 개 비어 있고요. 플러스 차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포지티브 홀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는 여기 나와 있지만 에너지 레벨을 보면은요. 여기에서 전자가 이 반응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 한 개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accept bound 레벨에 온 전자는요. 여기 bound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간 전자는 우리는 이제는 전도 전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그냥 묶여있는 전자죠. 그래서 이때는요. 우리가 밖에의 운반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제 일로 갈 수 있죠. 그럼 플러스가 일로 오겠죠. 그죠? 여기 있는 전자가 또 일로 가다가 플러스가 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전자의 어떤 겉보기 운동 같은 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다 설명이 된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소원자 모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밖의 에너지 준위와 그래서 여기를 EA라고 합니다. 여기도 지금 이거 굉장히 이거에 비해서 에너지 갭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그려놨는데 사실은 여기 밑에 붙어 있어요. 그냥. 밸런스 밴드 위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뒤에 계산이 또 나오겠지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EA 간단체 시간에 배웠을 거니까 그래서 EA라. 그 말은 아까 전에 여기에서 실리콘에서 한 개가 나와서 일로 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만큼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만큼이죠. 왜? 전자가 한 개 올라갔죠? 그 말은 전자가 여기 있던 게 한 개 여기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는 호울이 한 개 생겼죠. 그래서 호울이 한 개 생겨요. 그 필요한 데 에너지가 EA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스테이트의 에너지 레벨을 다시 밖에와 밖에 의한 전공, 그러니까 밖에는 이제 마이너스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그거와 전공 한 개가 움직여함으로 해서 생기는 플러스 차지 여기 말이죠. 이거 두 개가 마치 수소 원자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소 원자처럼. 그럴 적에 우리가 쿨론 포텐셜로 생각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수소 원자와 같다 이 말은. 수소 원자가 어떤 겁니까? 플러스 한 개 있고 마이너스 한 개 있으면서 얘가 어떻게 돌물해 가지고 어쨌든 평형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호 반경이라고 그랬고요. A0라고 그랬고요. 이때 에너지를 E0라고 그랬거든요. 그거와 유사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원 다시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발표도 반경 이렇게 된다. 아까 나왔던 것이고요. 똑같은 말이 들어가 있네요. 반도체 안에서는 쿨론 상호작용이 4파이 입실론 제로 이렇게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이게는 입실론 제로가 아니고 입실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입실론분의 1만큼 된다. 그래서 전부 다 입실론을 이 제로 대신에 입실론을 다 넣어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입실론은 사실은 여러분이 저한테 배운 그 기초물리학이나 전자기학에서 배운 그겁니다. 사실은 입실론 제로분의 뭐 해가지고 이 유전 상수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입실론 제로에다가 입실론을 곱해줘 놨잖아요. 이게 이 유전 상수를 말하는 비례 상수. 그러니까 진공의 유전율과 반도체의 유전율의 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유전 상수라 그래요. 유전 상수분의 1만큼 감소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유전 상수이죠. 그래서 다이렉트릭 컨스탄트 해놨죠. 다이렉트릭 아니고 퍼미니빌리티 아니고 서셉티빌리티 라든지 이런 말을 안 쓰고요. 그냥 다이렉트릭 컨스탄트란 말은 진공에 대한 이것의 유전율의 비를 말합니다. 진공에 대한 이 물체의 유전율의 비. 그래서요. 마찬가지로 억셉트인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실리콘이라는 어떤 모체에다가요. 허스트 머티리얼에다가요. 보론을 넣을 건지 알루미늄을 넣을 건지 가리움이나 인디움을 다 넣을 수 있다고 그랬다. 억셉트 P 타입을 만들 적에 P 타입을 만들 적에 다 넣을 수 있는데 당연히 여기 보니까요. 실리콘을 같은 걸 썼는데도 다른 걸 넣어줌으로 해서 EA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A가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이 입실론이 일단 다르고요. 그 다음에 MH도 달라요. MH도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죠? 근데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실리콘과 게르마늄을 비교를 해보니까 게르마늄이 항상 작죠. 요거에 비해서 항상 작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게르마늄의 입실론이 실리콘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입실론의 제곱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작아진다. 아까 전에 우리 돈의 경우도 그랬죠. 그죠? 많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실리콘하고 입실론이 이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제곱을 해주니까 훨씬 더 효과가 큰 거죠. 그죠? 분모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이 EA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전자가 한 개 올라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라 그랬고, 물리적으로는요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은 여전히 45, 57 뭐 이래 된다. 이건 좀 크지만 그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에너지 갭이 1000이 넘는다 그랬죠? 일렉트론 볼트, 미리 일렉트론 볼트. 요 미리 일렉트론 볼트의 단위에서는 실리콘 같은 경우에 밴드 갭이 1000이 넘는다. 게르마늄은 뭐 더 작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쨌든
커도 157이다. 그죠? 157. 이제 이 정도 되면 8분의 1 정도 되네요. 밴드 갭의 8분의 1. 그래서 이거를 10등분 해가지고 8등분해서 이 정도가 인규면 되겠네요. 이 정도가 인규.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여기에 3분의 1이 4분의 1 뭐까지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스테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어떤 상황이 되는구나, 상태가 되는가를 알아봤고, 한편으로는 이제 컨센트레이션, 운반자의 농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운반자의 농도에 대해서 이제 책에는요, 되게 간단하게 했는데요. 이 설명을 지금 되게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trinsic carrier concentration인데, intrinsic이라는 것은 진성의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도핑을 아닌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요, 전공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요. 전공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은데 N하고 P가 같은 경우를 우리가 intrinsic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진성이라고 합니다. 도핑을 안 한 이런 말이에요. 도핑을 안 한. 그렇다고 볼지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전자든지 전공이든지 운반자들은 페르미 디락 분포를 따른다고 했다. 그 앞에서 우리가 2장인가요? 3장에서 이야기했죠. 그때 이 페르미 디락 분포의 확률, 어떤 에너지 E에서 전자가 또는 E에서 전공이 존재할 확률은 이렇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이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고쳐질 수가 있다. 언제요? 요 1을 무시하면 되죠. 그죠? 1을 무시하려다. 그럼 1을 무시하려면 요게 굉장히 크면 되죠. 이 식에서요. 분모 더하기 1분의 1인데 이거를 무시하려면 요게 굉장히 1보다 크면 되잖아요. 그럼 1보다 크려면 요게 굉장히 1보다 크면 돼요. 그래서 E 마이너스 뮤가 KBT보다 굉장히 크면 된다. 그런 에너지에서는 요 뮤라는 것은 페르미 에너지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KB 볼츠만 상수 곱하기 온도를 하는데 상온이 한 300도 K를 넣어주면요. 이 KB를 넣어가지고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계산 40분의 1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러면 한 25 미리 일렉트론 볼트가 되죠. 그죠? 25 미리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아까 전에 대충 여러분이 반도체에서도 배웠을 건데요. 보통 그런 온도가 되면은 이런 에너지 레벨은 다 거의 밖에가 생길 수 있고, 이게 45니까네 25보다 작은데요 교수님? 근데 완전하게 되지는 않지만은 충분히 도너들이 다 전자로 갈 수 있겠다는, 충분히,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요, 있겠구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요. 진성이에요. intrinsic이에요. intrinsic. 그 말은 N하고 P하고 같은데,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요, 이렇게 많은 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요, 이 에너지 갭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 1 일렉트론 볼트가 넘어요. 맞습니까? 실리콘만 해도 1 일렉트론 볼트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열 에너지로 300K인 경우에 요 정도밖에 에너지가 안 돼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전자가 올라간 놈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확률론적으로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상온에서 효용이 있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이런 게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에서 그걸 우리가 thermal conductivity라고 하죠. 그러니까 열을 가해줬는데 반도체는요, 전류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첫 그림이 기억나시나요? 이 장에? 첫 그림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금 쭉 가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기억나요? 어? 그리고 거꾸로 갔네요. 여러분 첫 그림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뭐야까지? 오케이. 이거죠. 인슐레이트나 서마이컨덕터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요 R이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온도가 가면은요 충분히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수치적으로만 계산하면 전자 올라가면 안 되죠. 왜냐면 300K 줘봤자 열온도가 40분의 1 일렉트론볼트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밴드갭이라는 것은 여기서 전자가 올라가기에는 사실은 충분하지 에너지가 아닌 것 같은데 왜 밴드갭이 1 일렉트론볼트인데 이건 40분의 1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41이지만 이게 40분의 1 되면은요 이게 굉장히 커져 그죠? 그런데 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0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가 한 뭐 10에 20, 한 3승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곱해주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 100만 분의 1이라더라도요.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이면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도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요. 올라가는 놈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가 어느 온도에서 존재할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 실리콘의 경우 0.6이라 해놨죠. 밴드갭이 1.2 정도 되거든요. 그 반이 E-μ잖아요. 그죠? 반이 페르미 에너지가 중간에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1.2의 반이 0.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0.6이고 여기 40분의 1 집어넣으면 엄청 큰 숫자도 불구하고 이게 0이 아니에요. 그래서 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 정도 된다. 거의 0이죠, 그죠? 0 1개 붙이고 0 10개 붙이고 38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확률이요, 확률. 근데 여기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과요, 여기에 전공이 존재할 확률은 똑같겠죠? 아니면 여기에 전공이 존재할 확률은요, 이 에너지에 전자가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죠. 다시 설명합니다. 전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전자가 없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자가 없을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공이 있을 확률은 1 빼기 전자가 있을 확률이죠. 자, 이 에너지 레벨에서 전자가 없을 확률이라는 것은 1 빼기 전자가 있을 확률을 당하니까는 이렇게 됩니다.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지금 요게 확률을 말하고요. 이거는 이제 에너지 B를 말합니다. 에너지 B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여기 이걸 볼 적에 이 하늘색 같은 경우는요, 이게 거의 계산 함수 같이 되어 있죠. T가 0이에요. KT가 0에 거의 가까워. 100분의 1 납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미 에너지의 100분의 1 정도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라면요, 한 0.006 일렉트론 볼트 이래 되겠네요. 그 정도로 에너지 온도가 낮은 거다 이 말이죠. 낮다. 온도가 낮으면은 대부분의 전자들이 여기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E-μ 여기에 1 되는 여기에 다 밑에 있다는 겁니다. 전공도 거의 없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기 이거 다 안 그려서 그런지 정확히 그리면은 요 면적과요, 요 면적이 사실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면적과 요 면적이 사실은 같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고요. 맞죠?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는 요만큼 여기 요거라고 할지 요만큼을 말하는 파란 거와 하늘색 사이 여기는 지금 전자가 없는 거죠. 없는 거. 만약에 이런 온도라면은요 이만큼이 지금 전자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이. 그게 여기가 있죠. 이 그림 좀 잘못 그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캐리어의 그 농도가 어느 정도 될까를 우리가 계속 이제 계산해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선 뭐 앞에서 이제 했는데 이게 금속에 대해서 했죠. 앞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density of states라는 것을 어디서 공부했냐면요 연료량을 공부할 적에 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면요 4장에 나와요. 4장. 그래서 기초 페르미 디락 통계라는 걸 우리가 미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N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거는 이제 상태의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상태의 숫자를 말하는데요. 그 밀도가 이렇게 된다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전자대에서 그러면은 전자의 농도. 자, 이 전자는 어디에 있다 그랬냐면 전도대에 있다 그랬어요. 전도대. 홀은요 가전자대에 있다 그랬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전자대에서의 전공의 농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도체 시간에 다 배웠기 때문에 넘어갈 겁니다. 제가 넘어가는데요. 계산하는 게 사실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도너 레벨에서는 여기 전도대에서는요 전자가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만큼이 채워질 거의 확률이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자의 농도는 이렇게 된다. 이거는요 밸런스 밴드에 있어서 전자의 상태의 숫자라고 볼 적에 채워진 확률이 요 정도라고 볼 적에요. 전체 개수 곱하기 요 정도 확률이 채워진다. 그러면 요게 홀의 개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에 보면 요거 N하고 P로 같이 둘 겁니다. 왜? 진성이기 때문에 N하고 P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Law of Mass Action이라고 해가지고요 배웠을 거예요. N하고 P하고 곱해가지고 어떤 그 값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그냥 곱하는 거죠. NP를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거하고요. 그것을 줄여서 요걸 NC라고 하고 요걸 NV라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표현식이 똑같죠. 2파이 20화 제곱분에 요 질량만 달라요. 질량. 요 2는 스피인 이펙트고요. 요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같이 요 두 NP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와 요거를 곱해서 그죠? ME 스타와 MH 스타가 나올 것이고요. 맞죠? 여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중복되기 때문에 2분의 3승이하고 3승이 됐고요. 2 곱하기 2는 4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익스포넨셜 함수는 지수를 더하기를 했더니만 여기를 더하기를 했더니 마이너스 20 빼기 EF가 되고 마이너스 EF 빼기 EV가 되니까 EF 없어지고요. 20 빼기 EV가 되죠. 20 빼기 EV가 뭐죠? 그게 EG죠. 그러니까 이게 20 EV고요. 이게 EC거든요. 그래서 EC 빼기 EV를 하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밴드 갭 요게 EG잖아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니까 여기에 EG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되고요. NP를 곱하니까. 그 다음에 가루아늄 같은 경우 이 정도 되고요. germanium 같은 경우 이 정도 되는데 이제 단위가 센티미터 마이너스 6승이 되네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n도 cm는 마이너스 3성이고 p도 마이너스 3성이고 이래가지고 마이너스 6성분의 1이 된다. 6성분의 1, cm는 6성분의 1. 그래서 이제 고유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요걸 루트를 씌우면은 ni가 됩니다.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MP가 다시 같으니까 여기 루트를 씌우니까 이게 4가 2가 되고요. 여기 3성이 있던 게 다시 2분의 3성이 됐고요. 여기 2분의 3성 된 게 4분의 3성이 되죠. 이제 루트를 씌웠으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2kBT분의 2G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로부터 우리는 페르미 준위 에너지를 계산해 볼 수가 있다. 위치를.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빨리 나가는 것 같지만요. 책에 보시면은 몇 페이지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없는 부분도 자세하게 그냥 여러분들 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반도체 공학에서 다 배운 것들이라서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시험 문제들이 내긴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체 물리에서 또 생각하는 반도체는 또 뜨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